복수에 나선 여인이 거구의 사내를 한 번에 때려 죽인 방법.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때는 1795년. 황해도 수안군에 70세의 정노인이 살았는데 그는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아들 없이 딸들을 홀로 키우며 살았다. 정노인은 가난했지만 정성을 다해 혼자 딸들을 키웠고 그에 보답하듯 딸들은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는 효녀들로 잘 자랐다. 그 중에서도 둘째는 효심도 깊었지만 성격도 활달해서 장자까지 패며 집안의 아들 노릇까지 톡톡히 했다. 이놈아, 내가 할 텐데 왜 여자인 네가 험한 일을 하느냐?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 저라도 해야지요. 아버지 혼자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딸들은 정노인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성년이 된 딸들은 하나둘 아비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갈 길이 멀다. 어여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제 여기는 있고 시댁 귀신이 되거라. 지금 시대야 멀리 시집을 가도 왕래도 쉽고 연락하기도 쉽지만 당시만 해도 타지방으로 시집을 가면 거의 못 보고 살았으니 정노인은 눈물과 함께 딸들을 하나씩 떠나보냈다. 그런데 다른 딸들은 다 시집을 가서 타지방으로 떠났는데 유독 정노인을 따르던 둘째 딸은 이웃마을 박가와 교제를 하면서도 시집은 가려하지 않았다. 그 상황을 안 정노인이 둘째 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박가와 혼인할 생각을 안 하느냐? 제가 시집을 가면 아버지는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저는 아버지와 함께 평생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둘째 딸의 말이 정노인은 고마웠지만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나 때문에 혼인을 안 한다고 내가 행복할 것 같으냐? 박가는 이웃마을 사람이니 자주 왕래하면 될 것 아니냐? 하고 말했다. 둘째 딸은 고민 끝에 박가와 혼인을 했고 혼인 후에도 수시로 아버지 정노인을 찾아와 살폈다. 한편 혼자 남은 정노인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소일거리로 마을의 상여를 관리하는 상여계의 계장일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점차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서 이갈한 자에게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제법 지체 높은 양반집에서 초상이 생겼다. 이복의 친구 최진사 댁에서 초상이 나서 상여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네. 인수인계는 다 해줬으니까 뒤에서 죽장이나 하나 들어주지 뭐. 그래, 그럼 나도 가서 도와야겠군. 가세. 그렇게 해서 정노인은 상여 행렬을 도와주기 위해 친구와 상여집으로 갔다. 그런데 마을 상여 창고에 모인 상여계원들이 상여 행렬을 준비하면서 보니 상여의 앞과 뒤에서 들고 가야 하는 죽장이 9개여야 하는데 8개밖에 없는 것이었다. 죽장이 8개밖에 없네. 그러게 9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도대체 한 개는 언제 없어진 거야? 이러다가 장래 망친 책임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큰일이네. 정말 큰일이야. 지체 높은 집이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 말이야. 하며 책임 문제로 상여계원들이 불안해하자 이가가 정노인을 물고 들어갔다. 이봐, 정노인. 당신이 나한테 8개만 넘겼지? 맞지? 무슨 소리야? 분명 인수인계 정확히 해줬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뭔 소리? 8개만 넘겼어? 인수인계 했잖아. 하면서 전우임자 간의 싸움이 시작됐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는 상여계원들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싸움 끝에 이가가 정노인의 귀 부분을 몇 차례 쳤고 그로 인해 정노인이 사망했다. 정노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어떤 목격자 누구도 이가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가의 소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관원에서는 범인을 찾지 못해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한편 정노인을 찾아왔다가 사망 소식을 접한 둘째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식에 피를 토하듯이 절규했다. 둘째는 현장에 있던 아버지의 친구에게 범인이 누군지 물었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아버지의 친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둘째는 이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노인과 다투다가 정노인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정노인의 집을 정리하던 둘째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복받쳐 울다가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했다. 반드시 복수할 거야. 하지만 문제는 여자의 몸으로 거구의 이가를 응징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복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둘째는 이가에 대한 조사 끝에 이가가 매일 술에 취해 산다는 걸 알게 됐고 마침내 이가를 제압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거야. 술에 취했을 때 기선제압을 하는 거야. 아버지를 죽인 방법 그대로 되갚아주겠어. 며칠 지나지 않아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가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걸 본 것이다. 둘째는 얼른 밧줄을 준비해놓고 이가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이윽고 이가가 길을 지나자 둘째는 준비해 두었던 밧줄을 이가의 목에 걸고 힘껏 당겼다. 순간적으로 목이 졸린 이가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발버둥 쳤다. 이가의 앞에 둘째가 섰다. 나는 네가 죽인 정노인의 딸이다. 이어서 둘째가 이가의 머리를 몽둥이로 수차례 가격했고 이가는 그대로 죽었다. 아버지 정노인이 죽은 방식 그대로 이가가 죽은 것이다. 둘째는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둘째는 관아로 가서 자수했고 관아에서 두 시체에 대해서 검시를 하였다. 검시 결과 시체의 사인과 둘째의 자백,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하였다. 문제는 둘째의 처벌 문제. 황해도 관찰사는 고심 끝에 비록 살인사건이기는 하지만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점을 참작하면 유배형이 마땅하다. 하지만 둘째의 복수는 하늘의 뜻에 따름이니 사면하거라. 하고 최종 판결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살인을 한 둘째는 석방되었다. 원래 조선시대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살인은 정상 참작되어 주로 유배형이 내려졌지만 둘째의 사건은 여인의 몸으로 복수한 용기를 높이 평가해서 사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